뉴데일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000년 만에 처음 탄생한 자유의 나라 대한민국, 우리들의 살아있는 역사를 돌아보는 인복일의 운암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4.4.5입과 시장경제입니다. 4.4.5입과 시장경제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4.4.5입 다들 아시죠? 간단한 수학 공식, 반올림. 이 반올림 때문에 또 한바탕 개헌 파동이 일어난 것이 4.4.5입 개헌입니다. 사진 한 장 보시겠습니다. 4.4.5입은 독재다 이렇게 외치면서 단상으로 뛰쳐 올라간 국회의원 한 분이 사회자 멱살을 잡습니다. 사회자는 당시 국회 부의장입니다. 왜 이렇게 멱살잡이까지 해야 했을까요? 바로 4.4.5입 개헌 때문입니다. 당시 개헌 종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입니다. 당시 재적의원은 203명, 3분의 2는 135.333. 그래서 136으로 종족수가 정해졌는데요. 그날 제2차 개헌안을 찬성한 사람은 딱 135명, 한 사람이 모자랍니다. 당연하게도 당시 사회자는 부결이다, 땅땅땅 부결 선언을 했습니다. 다음 날 갑자기 부결 선포를 했던 부의장이 번복 발표를 합니다. 어제 내가 부결 선포를 한 거는 너무 흥분해서 실수한 것이다. 135명이 종족수 맞는다. 따라서 이 개헌안은 통과된 것이다. 국회에서 발표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그런 억지가 있느냐. 부의장이 설명합니다. 전문학자한테 다 자문을 구했노라. 인간의 몸은 소수점으로 나눌 수가 없노라. 따라서 135.33에서 반올림을 하면 0.4 이하는 버리게 돼 있으므로 135명이 종족수다. 여기에서 야당 의원이 총궐기합니다. 이 개헌은 무효다. 우연이다. 반민주적인 폭거다. 이승만 종신 집권을 위한 만행이다. 의석이 국회의사당이 아수라장이 됩니다. 뛰어 올라가고 뛰어 부시고 욕설하고 난투극이 벌어집니다. 도대체 4.4.5입 개헌안에 무엇이 어떻게 고쳐졌길래 이런 난동이 벌어집니까? 간단히 살펴봅니다. 첫째, 5,000년 만에 처음 국민투표제를 도입했습니다. 1954년은 1953년 바로 전해에 판문점 휴전협정이 조인된 지 1년 후입니다. 그때부터 공산권에서는 평화통일공세가 벌어집니다. 거기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날뛰입니다. 여기에 이승만 정부는 국민투표제를 채택해서 주권을 제약하거나 영토의 변경이 있는 사항 등은 반드시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 이런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국무총리제를 폐지했습니다. 권한 없는 국무총리제는 정부 운영에 불필요하다. 경제조항들을 자유시장 경제로 전부 수정했습니다. 대통령 고리 시에는 부통령이 계승하기로 하고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만 정치권이 야당이 이렇게 폭발한 조항은 바로 이 개헌안 맨 마지막에 부칙으로 한 줄 들어간 조항. 이 개헌안이 통과될 당시의 대통령은 헌법 제 55조
중임 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초대 대통령은 2번만 하고 그만두는 중임 제한이 아니라 3번, 4번 더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니 야당이 폭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늘 주장하는 역사의 당시성, 그 일이 그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때의 그 사실이나 진실, 그거를 살펴봅니다. 왜 이승만은 또 부산에 이어서 다시 2년 만에 헌법을 변칙적으로 강압적으로 통과시켰을까? 1954년 국내의 상황은 아주 격동의 역사 그대로입니다. 간단 제목만 읽겠습니다. 첫째, 휴전 반대운동 전 국민을 조직적으로 전개한다. 둘째, 스탈린이 사망합니다. 판문점 휴전협상이 협착 상태에서 급진전됩니다. 가장 문제되었던 포로 송환 협상, 이것이 타결됩니다. 본국으로 송환을 거부하는 공산 포로들을 중립국으로 보내기로 타협합니다. 여기에 격분한 이승만 대통령은 3만 명에 달하는 반공포로를 전격 석방해버립니다. 이에 놀란 미국과 세계는 이승만을 제거하라 난리칩니다. 그때 미국은 부산 정치파동 때 이승만을 제거하려던 군사작전 Ever Ready Plan, 이걸 다시 발동합니다. 그러나 곧 또 포기합니다. 이승만과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 특사 로버트슨 두 사람은 경무대에서 보름 넘게 1대1 단독 협상을 벌입니다. 결과 한미 안보동맹 조인하기로 합의를 합니다. 그때 이승만은 미국에게 다짐을 받습니다. 통일을 보장하라. 이 요구에 미국 떨러스 장관은 휴전협정에다가 휴전 후 90일 이내에 남북 통일을 위한 회담을 열겠다, 이런 조항을 명문화합니다. 그래서 7월 27일 날 휴전협정이 조인되고 8월 8일 한미 안보조약이 조인됩니다. 해를 바꿔서 1954년이 밝았습니다. 바로 4.4.5 개헌파동이 일어난 해입니다. 정초에 한국과 미국 양국 국회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비준합니다. 비준한다고 조약이 발효되지 않습니다. 비준서를 서로 교환해야만 발효됩니다. 그때 남북통일평화회의 제네바 협상이 시작되고 예상대로 공산권의 정치 선전, 평화통일 공세에 의해서 제네바 협상은 흐지부지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이승만은 즉각 휴전협정 폐기하라. 판문점 휴전협정은 무효다. 통일협상이 깨졌으니 우리가 단독 북진해서 통일하겠다 선언합니다. 그리고 한미 방위조약 비준서를 교환하지 않습니다. 아이젠하워가 또 단독 북진 협박을 하면은 비준서 교환 안 하겠다 하니까 이승만이 안 해도 좋다. 국토 통일은 우리 힘으로 우리가 하겠다. 한미동맹 필요 없다. 한미동맹을 무기 삼아서 또 강공정책을 펴니다. 그때 아이젠하워는 이승만을 미국으로 국빈 초청을 해서 미국에서 협상이 벌어지고 동시에 경제원조, 군사원조, 실무진들이 협상을 벌입니다. 한미동맹 발효를
질질 끌고 거부합니다. 비준서 교환을 안 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휴전협정 무효, 단독북진, 미국과 죽기 살기로 담판을 벌이는데 이 사진은 미국 양원합동회의에서 연설하는 장면입니다. 이때 그 연설 내용이 명문입니다. 거침없습니다. 미국을 향하여, 미국 국민들을 향하여, 세계를 향하여 소리칩니다. 중공군이 북한에 100만 명이나 주둔하고 남침을 노리고 있는데 휴전을 무효화시켜라. 단독 북진하겠다. 미국은 이제 육군은 보낼 필요 없다. 아까운 생명 또 죽일 수 있겠느냐. 비행기로 공군 지원만 해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아이젠하워 대통령하고 회담을 벌이죠. 정상회담. 이 회담에서 에피소드가 또 몇 가지 있습니다. 아이젠하워는 일본과 빨리 화해하고 공산 세력 팽창을 막기 위해서 한일이 손을 잡아라 요구합니다. 이승만은 미국이 한국의 통일과 안보를 보장하지 않는 한 꿈도 꾸지 마라. 그러니까 아이젠하워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서 퇴장합니다. 그 뒤에 대고 이승만이 소리칩니다. 저런 고얀 사람이 있나. 이승만도 퇴장합니다. 이런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회담을 끝내고 결국 대규모 경제원조, 군사원조를 획득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때 합의한 경제원조 액수가 무려 8억 달러입니다. 오늘날과 달리 당시 화폐 가치로 치면은 한국 정부 예산의 몇십 배가 되는지 몰라요. 전쟁 폐허에서 한국 정부는 현금이 없어요. 장관 월급을 쌀로 줬어요. 쌀도 안 되면은 현물로 줬어요. 옷감도 주고 운동화도 주고 고무신도 주고. 고무신 아세요? 고무로 만든 신발. 저도 어렸을 때 신어봤어요. 이 액수가 미국이 단일 국가의 단일 시점에 준 최대 규모의 원조라고 합니다. 박정희의 대일 청구권 자금과 비교해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일본이 식민지로 36년이나 한민족을 착취한 대가를 내놔라 협상 끝에 받아낸 액수가 얼마입니까? 6억 달러입니다. 그것도 무상으로는 3억 달러 뿐입니다. 절반. 30년 대가가 3억 달러. 이승만이 얻어낸 단일 무상 원조 자금은 8억 달러입니다. 3배 가까이 되죠. 그래서 이 자금으로 전후복구 황폐화된 폐허화된 나라 국토와 경제를 복구하는데 조기 달성 목표를 이룹니다. 육군 20개 사단, 공군 해군 10,000명씩 군사력 현대화에 성공합니다. 이 원조가 타결되자 한미 합의 의사록이라는 문서를 교환하는 동시에 그때서야 이승만은 한미 상호 방위조약 비준서를 교환합니다. 그날부터 한미동맹이 발효하죠. 그날이 11월 17일 미국 시간으로 한국 시간으로 11월 18일 11월 18일이 제 생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잊질 않습니다. 다시 시장경제로 돌아옵니다. 제2차 개헌안에 국민투표를 비롯한 중요한 사항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특히 주목하는 것은 경제조항을 자유시장 경제체제로 바꾼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도 이 조항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경제다운 경제가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의뢰의 국가가 주도적으로
경제를 복구해야 될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보다도 일제시대부터, 아니 그 전부터 우리나라 경제는 왕권 경제, 귀족이 독점하는 귀족 경제, 또 일본 식민지 시대는 총독부가 지휘하는 식민 통치 경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렇게 통제 경제에 익숙해 온 나라이기 때문에 정치인들도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헌국회에서 이 헌법을 만들면서 경제조항이 전통적인 인식 그대로, 게다가 또 일제시대에 유행하던 사회주의 경제, 사회민주주의 경제바람, 이것이 여기다 넣고 저기다 넣고 혼합 짬뽕 경제 헌법이에요. 그래서 석탄, 석유, 전기, 주요 산업은 전부 국유화한다. 또 이런저런 큰 업종들 다 공영화한다. 또 사유재산권은 인정을 하지만 언제든지 국유화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뿐입니까? 기업에서 노동자들, 기업의 이익은 노동자도 똑같이 균점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시장경제 일부, 사회주의 경제, 독점 경제, 완전 짬뽕 경제예요. 혼합 경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지원 의원들이 와, 드디어 우리도 민족 사회주의 헌법을 만들어 놨노라 만세를 불렀어요. 그때의 경제 인식이 그랬습니다. 이승만은 이것을 바꿨습니다. 자유시장경제 체제로 바꾸자. 헌법 85조, 86조 모두 국유화, 공유화 이 조항들을 다 폐지했습니다. 사유재산권을 공영화, 국유화할 때는 반드시 적정한 보상을 주어야 한다 하는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사유재산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경제가 발전할 수 없다. 이게 이승만의 자유경제관입니다. 그리하여 드디어 5천년 만에 처음 우리나라 국민들이 경제의 자유권, 경제 자유화, 경제 민주화 혁명을 맛보게 된 겁니다. 이승만은 미국으로부터 8억 달러나 되는 원조 자금을 들여오는데, 이 전후 복구 작업을 하면서 이 돈의 운영과 경제 부흥, 이것을 국민경제에 창조하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국민 의식 수준이 아무리 낮더라도 경제 자유화, 경제 민주화를 결행하자, 이렇게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 이승만의 자유시장 경제 헌법을 바탕으로 집권 10년 동안에 전후 복구를 완전히 넘어서서 중공업을 건설해 놓고 인재를 교육해 놓고 자유시장 경제의 기본 바탕을 단단히 다졌습니다. 이 바탕 위에서 박정희의 한강의 기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승만의 4.4.5입 개헌, 이것은 이승만의 집권 연장이라는 야당 국회의원들에게는 또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박탈할 것이냐, 정치적으로 권력투쟁의 대상으로 삼았던 대통령 중임 폐지 조항, 그 투쟁 때문에 제2차 개헌안은
독재를 위한 개헌이다. 이렇게만 알려져 왔고, 이 생생한 자료들이 엄존하는데도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연구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승만 사후에, 이승만이 대통령직을 사임한 이후에 세력들이, 정치 세력들이 이승만을 독재자로 낙인 찍고 무관심했기 때문입니다. 피해는 국민들입니다. 역사 문맹자들이 되어버렸죠. 4.4.5 개헌안이 통과될 당시에 이거 역시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이승만이 또 독재적 수법을 썼다. 미국 언론이 변용태 장관을 인터뷰했습니다. 변용태 외무장관이 말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미국의 원조 자금을 끌어낼 수 있는 사람, 이제 막 발효된 한미 군사동맹을 계속 이끌어갈 사람, 이걸 책임지고 지휘할 지도자가 누가 있느냐? 그러면서 말합니다. 지금 세계 공산주의가, 소련 중공의 공산주의가 80세 된 대통령 이승만의 은퇴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승만이 은퇴하면 대한민국은 또 여지없이 공산 침략을 받을 것이다. 왜? 이승만이 은퇴하면 그동안에 대통령이 되고 싶어 벼르던 사람 수십 명이 대통령 출마를 선언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파 자유세력의 표는 다 분산돼 버리고 공산분자가 당선될 게 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는 당시성, 당대의 현장의 진실, 사실, 이것을 바탕으로 평가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4.4.5 개헌은 독재다 라고 부르짖는 당시 정치권이나 언론과 달리 지금부터 4.4.5 개헌은 자유시장경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952년 부산 정치파동을 일으켜서 대통령 직선제 헌법을 만든 것과 2년 뒤 4.4.5 아이디어로 2차 개헌 헌법을 만든 것, 두 번의 개헌을 통하여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민주공화국의 두 기둥,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완성해 놓았습니다. 독재자라는 공격은 더욱 치열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온전하게 굴러갈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힘은 한국 정부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동시에 이루어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한미 안보동맹입니다. 한미 안보동맹이 있었길래 우리가 한강의 기적도 일어났고 오늘날 세계 10대 경제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그래서 대한민국 자유민주공화국은 1954년에 독립을 이루었다. 1948년에 출범한 대한민국은 헌법상으로도 체제상으로도 불완전했다. 그것을 완성시킨 것이 한미동맹 조약이요 4.4.5 개헌이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오늘 두 번째 주제 4.4.5과 시장경제의 함수, 이걸로 간단히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